그래가지고 지금 저 비행기가 사용이 안 됩니다.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FBI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FBI가 조사를 한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웬만하면 지역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이거 FBI가 조사를 한다는 건 무조건 잡겠다는 거거든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LA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산불이 벌어지고 있는 중심가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LA 카운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LA 카운티가 어떤 곳이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LA 카운티입니다. 그런데 이 LA 카운티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서 보험회사도 그 다음에 미국 언론에서도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 최소 73조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무조건 200억 불이 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1월 7일부터죠. 여러 개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스트 산불이나 리디아 산불, 선셋 산불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압률이 95% 이상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팰리세이즈하고 이튼 산불이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내고 있고요. 1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 규모가 사망자는 최소 24명 이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종자가 16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지금 한 40명 이상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피 인원만 약 15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거의 1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 면적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파괴되거나 손상이 된 건물이 12,000채 이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팰리세이즈 산불. 요 팰리세이즈 산불이 가장 많은 피해와 인원을 내고 있고 거기에 맞먹는 산불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튼 산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팰리세이즈 산불 같은 경우에는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이라고 해서 말리부도 가깝고 요 근처에 아주 고급 대저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촌이라고 하는데 또 이 부촌에서 불이 났으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복구하겠다 그러는데 누구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망가지면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역에서만 지금 피해 면적 자체가 한 150제곱킬로미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팰리세이즈 산불로 인해서 피해 입은 면적이 거의 한 1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 면적이 이 팰리세이즈 산불에서 나오고 있고요. 진화율은 최신 자료를 보니까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튼 산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알타데나하고 패서데나 지역인데 패서데나 같은 경우에는 나사의 JPL이 있죠. 일단은 현재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안전상의 이유로 아주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원이 지금 현재 대피를 하고 집에서 일을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팰리세이즈 지역이고 여기가 이튼 산불 지역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튼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도심 지역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 이 팰리세이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래쪽으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바로 팰리세이즈 지역에 지금 이게 불이 꺼진 이유는 탈 것이 없어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 잔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튼 산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동부 지역에서 지금 불이 나면서 여기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파사데나 지역에도 JPL이라든지 UCLA도 있고요. 학교가 모여 있고 칼텍도 여기 근처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타데나라는 지역 자체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팰리세이즈 지역하고 이튼 산불이 커져가면서 불이 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하나 보실 게 있는데 도심 쪽으로 연기가 뿌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LA 시내에서는 시야가 정말 우리 미세먼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모습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지금 이 산 쪽에서 해안가로 불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튼 산불하고 팰리세이즈
산불을 진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인 산타아나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타아나 강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풍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거든요. 이 산타아나 바람이 뭐냐? 내륙 사막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LA 지역의 해안 산맥, 이 산맥을 따라서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은 이 산 너머의 사막 지역입니다. 이 산타아나 내륙 사막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LA 지역의 해안 산맥을 통과를 하면서 아래로 내려올 때 바람이 더 거세지고 더 건조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은 내륙에서 해안으로 부는 북동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인데 정확하게 북동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래서 이 산타아나 강풍 같은 경우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주 강하고 건조한 바람인데요.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9월부터 5월 사이, 딱 지금 시간이 산타아나 강풍이 아주 많이 부는 시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시속이 60에서 80km, 최대 시속이 160km 이상이 관측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산타아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산불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 때는 운전자하고 항공기를 조정을 하는 조종사들한테도 위험을 초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 자체가 요 네바다 지역의 사막 지역의 고기압이 형성된 지역에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북반구다 보니까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이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당연히 이렇게 불어오겠죠. 이렇게 불어오면서 산맥에서 뻗어나오는 공기가 압축이 되고 가열이 되면서 습도가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 습도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식생이 점점 더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화재를 더욱 확산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곡을 통과를 할 때 여러분들 뭐 부산 같은 데서 이 빌딩 사이의 틈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바람이 엄청 부는 거, 태풍 같은 거 불 때 엄청 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협곡을 통과할 때 평균 60에서 100km 이상의 엄청나게 센 강한 돌풍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캘리포니아의 우기 건기를 나타내는 기후표예요. 인치로 되어 있고 이게 화씨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이게 70도 정도가 한 20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되게 온화한 기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인치가 한 2.7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인치 정도 된다고 하면 한 80mm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2월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데 한 80mm 오고요. 이거는 기후예요. 오랜 기간 동안 100년 가까이 측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강수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팰리세이즈 지역입니다. 이 팰리세이즈 지역의 2024년도의 기후예요. 2월에 비가 꽤 많이 왔죠. 220mm.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0mm도 안 돼요. 비가 아예 안 왔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가뭄 상태인지 아시겠죠? 4월에 이 강수량이 0.5인치, 그러니까 거의 한 10m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의 비가 아예 안 왔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건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봄, 가을에 건조주의보 내려지면서 동시에 항상 내려지는 게 뭐죠? 산불주의보죠. 건조하면 산불주의보가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이런 바람이 불어 제끼니 화재가 나면은 초기 대응에 약간이라도 실패를 하면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요 2월에는 근데 왜 이렇게 증가를 했냐라고 했을 때 작년 2월에 캘리포니아 겨울 홍수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보시면은 2024년 2월이거든요. 캘리포니아 1년 강수량,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와야 되는 총 강수량보다 더 많은 양이 이렇게 한 번에 퍼부어 내리면은 사실은 물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2025년 1월 7일에 건조한 상태예요. 진해질수록 건조한 지역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바로 화재가 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건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산불 위험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라든지 LA 카운티라든지 이런 데서도 산불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7년 말 2018년도에 비슷한 지역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피해가 컸었는데 그때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보험도 안 들어주는 이런 때가 있었죠. 요거 라니냐인데 라니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6월까지는 엘니뇨 현상이었고 8월 정도에 엘니뇨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라니냐가 9월에 시작될 확률이 한 60%, 11월에 시작될 확률이 75%였는데 막상 바닷물 온도를 재보니까 지금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엘니뇨도 아니고 라니냐도 아닌 일반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니냐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라니냐는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라니냐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는 맞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 지역에 드라이 보이시죠? 이 지역이 바로 캘리포니아 지역이에요. 지금도 건조한데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은 앞으로 더 최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건조한 현상은 라니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 이 캘리포니아 서해안 지역이 건조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더 건조해질 거고, 반대로 요 동남아, 우리 그 북동아시아 요 라인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건조한 상황인데 태평양에 라니냐 컨디션이 나오면은 더 건조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빨리 LA 캘리포니아 주정부라든지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나올 산불에 대해서도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방용수가 엄청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물 자체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지금 LA에는 물이 다른 현상보다 더 심각하게 부족한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LA 자체가 원래는 반건조 기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이미 물 부족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아까 그 높은 산도 있고 해안가도 있잖아요. 해발에서 높은 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높은 고도 차이가 생기면서 물 공급 시스템이 아주 복잡해요. 물 공급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화재 진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LA는 물 공급의 거의 한 60%를 외부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부 수원에 대한 물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이라든지 북부 샌크라멘토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 캘리포니아의 수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변화 같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보면은 그 변화에 엄청나게 취약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이 LA 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카운티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실 수 있어요. 대도시고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물 수요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이 지역은 다 도시인데 도시화가 만들어지면은 물이 이렇게 지하수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충전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부족이 점점 심해지고 기후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죠. 남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영향을 무지하게 심각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작년 4월부터 거의 8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우 극심한 건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LA의 물 공급 시스템은 일단은 수도 공급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지를 않았어요. 애초에. 거기에다가 지금 지하수도 계속 고갈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LA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물 부족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소방용수도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바다에서 떠가지고 산불 진압을 하기 위해서 슈퍼 스쿠퍼라고 하는 퀘벡이라고 써있죠. 캐나다에서 지원한 비행기거든요. 바닷물을 원래 소방용수로 쓰면은 절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에요. 염분이고 토지도 작살이 나고 자동차라든지 그 안에 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이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스쿠퍼가 캐나다에서부터 지원을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갖다가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것도 바닷물이에요. 이 아까 말한 그 비행기가 이렇게 바닷물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뿌리는 되게 중요한 비행기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를 찍겠다고 드론을 날려가지고 저기에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비행기가 사용이 안 됩니다.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드론 스트라이크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지금 가동을 못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FBI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FBI가 조사를 한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웬만하면은 지역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이거 FBI가 조사를 한다는 건 무조건 잡겠다는 거거든요. 저거 2대 왔는데 2대 다 지금 그라운딩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리포트된 정전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LA 카운티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전부 지금 정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 발생을 하면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범죄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산불난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은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통행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약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빈집털이도 지금 너무나 많고요. 잡범도 너무 많아가지고 산불난 지역은 지금 통행 금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인공광우를 이럴 때 써야 되지 않냐. 근데 현재 산불 진압에 인공광우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이 못하는 데는 주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인공광우 기술이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실험 단계에 있어가지고 산불 진압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달된 기술 같은 경우는 평균 1mm에서 많으면은 3mm 정도의 적은 양의 비만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산불을 진압하는 것은 애초에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날씨 조건에 매우 의존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광우는 그래도 구름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습도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지금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건조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바람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해도 이 위에서 다 날아가 버려요. 해안가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광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 앞쪽으로 하면은 되지 않냐? 아니죠. 저 앞쪽으로 하면은 아예 바람이 그런 센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비가 내리겠죠. 건조하지 않다면은. 그래서 인공광우를 씨를 뿌리고 요오드와 은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고 이게 발달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해안가로. 기본 조건조차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공광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지역에 정확하게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곳에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산불 진압에 직접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지금 비가 내려야 할 곳은 정작 정말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막 바람을 타고 내려가서 정말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많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내린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공광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미국에서는 나무로 짓냐라고 했는데 나무니까 불에 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사실 콘크리트가 더 비싸기는 한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목재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값도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이거는 꼭 가격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는데 19세기에 사실은 산업혁명 시기에 철제라든지 석재라든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엄청 귀했던 반면에 목재는 구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경량목 구조라는 거를 그때 도입을 합니다. 경량목 구조가 뭐냐면은 지금 이것처럼 모든 뼈대를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중장비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내가 이거를 만들어 본 숙련자도 아니어도 하다 보면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숙련자도 시공이 가능하고 숙련 목수 2명이면은 2, 3일 내에 주택이 건설이 가능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현재 시장의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조 주택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고착화된 게 가장 커요. 다시 말해서 일반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벽돌로 집을 짓는 게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주는 산업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그래서 건설업체라든지 자재 공급망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보험사 등이 모두 목조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콘크리트로 지으면은 이 집의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콘크리트 건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이 아니고 콘크리트라든지 뭔가 조금 성같이 으리으리하게 짓는 거 자체에 거의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조주택이 그렇게 사실 나쁘지는 않거든요. 현대에 사용하는 나무는 그대로 가지고 온 나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원목 대신에 공황목재라는 거를 사용을 하죠. 잘 갈아가지고 그 나무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흔히 합판 같은 그런 단단한 거를 만들다 보니까 요즘엔 나무만으로도 6층 이상의 건물도 시공이 가능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진성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무가 부서지거나 이러지 않죠. 이 내진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오히려 나무가 콘크리트보다 나아요. 지금 쫙 금 가는 거 보이시죠? 나무는 그렇게 흔들어도 다 버텨요. 그러니까 지진에 강해요. 여러분들 캠핑 같은데 그 장작 가져가시잖아요. 불 붙일 때 쉽게 붙이시나요? 절대 나무에다가 라이터로 불 붙인다고 불이 붙지를 않아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절대 쉽게 안 붙어요. 조그만 습한 환경이면 오히려 화재에 안전해요. 생각보다는. 근데 콘크리트로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온재라든지 뭐는 단열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돌 위에다가 뭔가 불 붙이는 여러 가지 뭐 신문지라든지 그런 거를 쌓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화재 자체에도 사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도 사실 저런 화재가 나면은 내부 변형이 심해서 엄청나게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만 해주면은 솔직히 말해서 수명도 되게 오래 갑니다. 수백 년까지 가고요. 그리고 불이 잘 붙기는 합니다. 저런 산불이 오면은 사실 콘크리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산불이 났는데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해서 안 타냐, 그런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이 잘 붙는데 완전하게 급격하게 엄청나게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게 많잖아요. 왜 나무로 집을 지어서 저렇게 다 날아가냐? 사실은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에 아예 콘크리트로 벙커를 짓습니다. 그런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지하에 콘크리트 벙커를 짓고 지상에 목조주택 조합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목조주택은 미국의 집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인들한테 목조주택은 아주 익숙하고 오히려 콘크리트 집은 야, 이게 관리가 되나?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한국인이 아파트에 익숙한 것과 되게 유사적인 문화적 선호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A의 현재 화재 대응 정책과 화재 진압은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거의 14,000명 이상의 인력하고 1,700대 이상의 소방 장비를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들이 지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드론 스트라이크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은 하고 있지만 총 동원을 하고 있죠. 얼마 전부터기는 한데 거의 1,700명 가까이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추가로 투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는 재난이 나면은 연방재난관리청이라고 FEMA라고 있거든요. 이 FEMA가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LA 산불 지역의 공기에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 때문에 거의 15만 3천 명 이상한테 대피 명령을 내렸고, 명령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가로 거의 한 17만 명한테 대피 경고를 발생을 한 거예요. 대피 경고는 뭐냐면은 이거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사이렌을 한 번만 더 울리면은 너네는 바로 나가야 돼. 이렇게 대피 경고를 발생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소방대원들은 정말 소방대원 자체로 너무나 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화재가 언제 완전히 진압될지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간으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산타아나 강풍이 다시 한번 매우 강하게 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0km에서 강하면은 100km 정도가 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LA 카운티 지역에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작 며칠 동안 0%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꺼지다 보니까 14%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 이튼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내려오면은 바로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거꾸로 산 지역으로 지금 꺼가고 있어서 33% 진화를 이루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CNN을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CN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바람이 잦아질 때까지 화재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자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바람이 잦아들어야지만 화재 진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U자 모양을 그려야 돼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 그래프입니다. 9개월째 비가 아예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왜 못 올라오고 있냐, 뭐 라니냐냐 뭐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구는 뭐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 기후가 변화가 됐을 때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현재 기후 상태에서는 2월쯤이나 되어야 비가 조금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LA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큰 산불이 여러 번 겪었으면은 물론 수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솔직히 재난 같은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하고 대만에는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지금 이 제트기류가 지금 그쪽까지 내려가서 태국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갔어요. 대만은 4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태국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경험했을 때 기후변화가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 LA 산불 피해만 보더라도 지금 피해가 한 3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만 지금 200조 되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파산하는 보험회사가 되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